월요일인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여름 식사가 제공됩니다. 다가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7,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 곳곳이 상당히 혼잡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를 상징하는 클라우드 게이트, 더 빈이 근 1년간의 밀레니엄 파크 그레인저 플라자 개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일반에 재개장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기독교 및 학부모 권리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할 경우 부통령이 될 러닝메이트를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TV 토론 현장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이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 요거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보잉 737 맥스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에는 단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수정하면서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 언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항공무용단이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시카고 다운타운에 소재한 네비피어에서 시카고 댄스 주최 연례 댄스 페스티벌인 웨브월 무브스에 초청돼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월요일 오늘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여름 식사가 제공됩니다. 무료 식사는 학교에서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연방 빈곤 수준 185% 이하인 가족, 즉 3인 가족의 경우 47,767달러, 4인 가족의 경우 57,720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 제공되며 신분증 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런치 스탑 장소와 교내 식사 장소에서 배식되는데요. 이는 일리노이주 정부가 여름 동안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가족에게 식료품 구입을 위해 어린이 1인당 120달러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겁니다. CPS 무료 식사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1800-359-216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7,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 곳곳이 상당히 혼잡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AA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 사이에 최소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주민의 수가 7,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치는 물론 역대 최다 수치를 세웠던 지난해보다 5% 더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여행 기간 자동차로 이동을 계획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85%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달라스와 덴버, 솔트레이크시티, LA,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렌터카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교통분석회사 인릭스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평소보다 이동시간이 약 67% 늘어나고 특히 오후 2시에서 7시 사이 최악의 교통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주민은 약 8%로 전망됩니다. 올해 국내선 왕복 항공권의 평균 가격은 $800로 지난해보다 약 2% 저렴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전체 여행객의 약 6.5%는 버스와 크루즈, 기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AA 측은 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항이나 도로 등 대부분 여행지에 사람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권고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로 꼽힌 곳은 시애틀과 올랜도, 앵커리지, 호놀룰루, 마이애미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학생의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기독교 및 학부모 권리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상원의회는 지난 6월 17일 하원 법안 1955호를 29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모든 찬성표는 민주당에서, 모든 반대표는 공화당에서 나왔는데요. 이 법안에는 교육부, 카운티 교육청, 차터스쿨 또는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립 특수학교의 직원 또는 계약자는 주 또는 연방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학생의 동의 없이 이들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혹은 성표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또한 동의 없이 학생들의 성적 지향 등을 강제로 공개하는 정책은 성소수자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신뢰를 쌓고 준비가 됐을 때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를 방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지역학군이 해당 문제를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나왔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개정, LGBT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한 학업 미래 및 교육자 지원 법안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보수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할 경우 부통령이 될 러닝메이트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MBC와 뉴스맥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부통령 후보를 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마음으로는 그렇다라며 이번 주에 치를 TV 토론 현장에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통령 후보군으로는 더그 버금 노스다코타 주지사, 제이디 벤스, 마코 루비오, 팀 스콧 상원의원 등이 최종 물망에 올랐다고 거론되고 있죠. 최종 낙점자는 다음 달 위스콘신 전당대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이들 4명 중에서도 버검 주지사와 벤스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BC는 여기에 루비오 의원을 더해 3명으로 후보군이 좁혀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더 유력한지는 매체마다 전언이 다릅니다. 시카고를 상징하는 클라우드 게이트 더 빈이 근 1년간의 밀레니엄 파크 그레인저 플라자 개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일반에 재개장됐습니다. 밀레니엄 파크는 공식 X 계정에 공사가 완료돼 다시 일반에 공개됐음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문객들은 아니시 카푸어가 디자인한 시카고의 상징적인 조형물 클라우드 게이트를 접근 감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빈은 지난 8월 광장 연단 재건과 또 포장재 교체를 위해 주변이 차단된 상태로 애초 지난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시카고 항공무용단이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소재한 네비피어에서 C 시카고 댄스 주최 연례 댄스 페스티벌인 웨브 월 무브스에 초청돼 특별한 공연을 선사했는데요. 올해로 3번째 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무용단은 전통 한국무용인 진도북과 부채춤을 비롯해 창작무, 처용을 선보여 관중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공연을 마친 후에는 현장에 단원들과 기념 촬영을 갖기 위해 줄을 서는 관객들로 붐비는 진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로 창단 15주년을 맞은 시카고 항공무용단은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무용단은 경년마다 열리는 대공연을 통해 한국과 서양의 전래동화를 무용으로 각색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여 왔는데 올해 Two Brothers and the Magic Girls라는 제목으로 한국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를 무용으로 각색해 1시간짜리 무용극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이 무대는 무용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청소년 단원들로만 꾸며지며 두 형제의 신비한 박이 열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와 해악을 담아 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덕 단장은 이번 대공연은 오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놀쇼어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리며 한국 관람객뿐 아니라 타민족 모두에게 한국 무용의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티켓은 무용단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chicagokoreandance.org입니다. 미국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이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 요거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업체 나노는 최근 미국에서 고단백 저칼로리 요거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위고비, 제파운드 등 비만 치료제 열풍에 일부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농의 유르겐 에세르 재무담당 부사장은 자사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요거트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며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GLP-1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체중이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해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습니다. 적은 식사로도 오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노는 비만 치료제 치료를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매출 변화가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도 비만 치료제 치료 소비자를 겨냥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내놓고 있는데요. 네슬레는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투약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한 새로운 식품 라인 바이탈 퍼슈트를 출시한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현재 GLP-1을 투약하는 미국인은 약 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식품 섭취량을 줄이고 식단을 바꾸는 등 많은 소비자의 소비 형태가 변하면서 소매 및 외식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칸소주에는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 숨진 가운데 현장에 있던 20대 간호사가 부상자들을 돕다 총격을 피하지 못하고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이카가 아칸소주 경찰국장은 희생자 켈리 웸스가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로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추었다며 자신이 본 가장 헌신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웸스에게는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총격범은 44살의 트래비스 유진 표시로 밝혀졌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희생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총기를 난사하며 매장에 들어온 포 씨는 경찰과 교전을 벌이며 저항하다 총에 맞아 경상을 입고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보잉 737 맥스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보잉이 추락사고 2건과 관련해 2021년 합의를 어긴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의견을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잉은 지난 2021년 미 법무부와 25억 달러에 합의하면서 형사기소를 피하는 대신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죠. 하지만 기소 유예기간 3년이 끝나기 이틀 전인 지난 1월 5일 737 맥스 9 여객기가 비행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3번 예고해서 단 한 번으로 축소하자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대선 전이 될지 아니면 대선 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단 한 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수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 언제 단행할지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모기지와 신용카드 이자율 등 미국민 개인과 사업체의 금융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11월 5일 대선 전에 단행될 것인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4번의 FOMC 회의에서 7월 31일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를 넘고 있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단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리는 인하 시기에 대해 투자자들은 9월 18일을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계에선 11월 7일로 잡고 있습니다. CME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60%로 잡아 동결 34%보다 근 2배나 높게 잡고 있는데요.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소 이득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선 후인 11월이나 12월로 넘어가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로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의 금융비용에 직접 여파를 미치게 되죠. 7%에 달하는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을 내리게 만들어 얼어붙어 있는 미국의 주택시장의 해빙을 앞당기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이 24.80%나 되는 크레딧카드 연이자율, 자동차 할부 금융이자율 등 각종 금융비용을 낮추게 할 것으로 보여 미국민들이 가계 살림이나 사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율 하락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대들 역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과 가정을 꾸리는 데 따른 현실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CBS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에 의뢰 지난 17일에서 24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2,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세 이하 응답자의 82%가 이전 세대보다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부양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30세 이하 유권자의 76%에 달했고 70%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답변했는데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일부 지표 호전에도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 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0%로 동결, 2001년 이후의 최고 수준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각각 81세와 78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논란과 관련해선 절반이 넘는 청년 유권자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30세 이하 응답자의 68%가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54%가 영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의 청년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젊은 층의 우려와 욕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30세 이하 투표 의향층에서는 지지율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61%를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는데요. 이는 2020년 대선 당시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방송은 평가합니다. 한편 전체 세대를 놓고 볼 때 투표에 참여할 의향은 고령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65세 이상 등록 유권자의 94%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8세에서 29세는 적극 투표층은 66%에 불과했습니다. 맥도날드이 3년 전 IBM과 협력해 도입했던 드라이브스루 인공지능 주문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내달 26일부터 드라이브스루 매장 100여 곳에 도입했던 AI 주문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AI가 주문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오류가 발생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다소 올라와 있죠. 오류가 계속 발생하자 맥도날드는 지난 13일 내부 이메일을 통해 깊은 검토 끝에 IBM과의 파트너십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며 미 전역 10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AI 시범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시카고에로는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으나 내일은 50% 찬스의 산발적인 소나기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4도, 밤 최저 62도, 화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91도, 밤 최저 71도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당분간 한낮 70도대의 쾌적한 기온 기대되고 있는데요.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직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